안녕하세요. 올해 청년 삶 실태조사라는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요. 요즘에 청년 세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급증한 상태잖아요. 특히나 저출산 문제 때문에 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결국에 아이를 낳는 것은 20대 혹은 30대에 거의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아이를 안 낳을까, 이런 문제의식에서부터 청년층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뜨거워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보고서를 보면 굉장히 심각한 진단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은둔형 청년, 즉 집 밖으로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청년도 되게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고요. 그냥 당분간 쉬고 싶어서 딱히 구직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 혹은 내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딱히 구직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답하는 청년들도 되게 많습니다. 이런 지금 청년 세대의 정신 상태는 번아웃이라는 키워드로 굉장히 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무려 지금 청년의 33.9%가 최근에 번아웃을 경험한 적이 있다, 최근에 내 모든 에너지가 다 소진돼 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태를 느낀 적이 있다 라고 답을 했거든요. 저는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청년 세대가 번아웃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사용한 걸 수도 있죠. 그냥 좀만 힘들어도 나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이렇게 생각한 걸 수도 있죠. 그런데 정말로 힘듦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명의 청년으로서 왜 청년들이 그렇게 힘듦을 느낄지 너무나 잘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지금의 2030 청년들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물론 무수히 많은 이유가 있죠. 기존에 많이 이야기되는 문제들은 대표적인 게 주택가격 문제고요. 저도 주변에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집값이 너무 비싸서 이거 내가 엄두가 안 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계속 인플레이션, 밥값은 천정부지 치솟는데 내 월급은 오르지가 않는다, 월급 높은 일자리는 너무 없다, 대기업이랑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너무 심하다, 대기업 간 소수의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나머지 사람들은 너무 힘든 것 같다. 그리고 여기에 활용점정을 찍는 건 SNS를 통한 비교죠. 옛날에야 그냥 서로 어떻게 지냈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살았다면, 지금은 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너무 많은 정보가 교환되다 보니까 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 많이 보이는데 나는 너무 초라한 것 같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이것 외에도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고, 단순히 한 가지 요인만으로 지금 청년 세대의 힘듦을 설명하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좁은 시야인데, 저 같은 경우는 오늘은 여러 시각 중에 하나로 정치적 무력감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말하는 정치는 단순히 1번 찍었냐 2번 찍었냐 그런 종류의 직접적인 정치를 뜻하는 건 아니고요. 물론 그런 좁은 의미의 정치를 포함하는 것이기도 한데, 좀 더 넓은 의미의 정치에 대해서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내가 나의 의견을 피력하고 그 나의 의견을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조율하면서 어떻게 평화롭게 공존하겠느냐와 관련된 문제가 정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지금의 청년 세대가 전형적으로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는 내 목소리를 이 공동체 안에서 표현하는 게 너무나 힘들다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약간 다르게 표현하자면, 어차피 내 견해를 표출해봤자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내 견해라는 게 뭔지도 잘 모르겠다가 지금 청년 세대가 느끼는 감정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열심히 살아가려면 적어도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것들을 내 손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 내 견해를 피력하고 그걸 조율함으로써 뭔가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느낌 자체가 총체적으로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단순히 고통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 모든 에너지가 소진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까지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정치적 무력감이라는 게 왜 생겨났을까를 한번 추적을 해보면, 저는 일단 첫 번째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부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고전적인 의미는 어떤 지역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미시적인 자발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서 작은 일상생활의 부분에서부터 삶을 조직해 나가고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걸 뜻하는데요. 그리고 그 풀뿌리적인 작은 민주주의적인 활동들이 모여서 나중에는 더 큰 민주주의가 구성이 된다는 거죠. 이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해서 말했던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은 토크빌이라는 사람입니다. 토크빌은 19세기 프랑스의 정치 철학자이자 역사가였던 사람인데요. 토크빌이 한번 미국을 여행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을 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살펴봤는데, 그 당시에 미국은 정말 빠른 속도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있었고 경제 성장도 아주 잘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크빌은 되게 궁금했던 겁니다. 아니, 미국은 도대체 어떤 풍습을 지녔길래 이렇게까지 민주주의가 잘 발전을 하고 있지? 그래서 그거를 잘 관찰을 하고 쓴 책이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인데, 그 책을 보면 토크빌이 미국의 가장 핵심적인 장점 중에 하나로 꼽는 게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입니다. 미국을 보니까 가장 작은 마을 단위에서부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자신들의 회의를 조직하고, 우리 마을 소방서는 어떻게 할까요? 경찰은 어떻게 할까요? 그런 거를 다 스스로 조직을 하더라. 그리고 그런 작은 마을들이 모여서 카운티가 되고, 카운티가 모여서 더 큰 도시가 되고, 더 큰 도시가 모여서 주가 되고, 이런 식으로 나라가 돌아가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일상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내 의견을 표출함으로써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는 의식이 아주 뿌리 깊게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적극적이고 참여도도 높고 자신의 창의성을 막 발휘하려고 하고 그러더라. 이게 지금 유럽이랑은 너무 다르더라.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좋은 의미의 풀뿌리 민주주의적인 삶의 태도가 지금 한국 사회에 아주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좁은 의미의 정치만을 논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크게는 일단 지역사회의 작은 정치 체제들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죠. 뭐 시의회? 이런 거 솔직히 말해서 별로 관심 없잖아요. 그냥 그래도 그나마 국회의원 정도 레벨은 돼야 사람들이 거시적인 정치 문제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지, 지역사회의 작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참여를 해서 뭔가 바꿀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잘 안 들고 그게 잘 자리 잡지 못한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좁은 의미의 정치뿐만 아니라 그냥 넓은 의미의 내 삶 전체에서도 2030 세대가 겪었던 교육 방식은 학생들의 미시적인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하는 교육 방식이었습니다. 꼭 공교육 방식만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냥 가정 환경에서부터 솔직히 말하면 그랬습니다. 내가 주도적인 결정권을 가졌다는 의식을 갖고 뭔가를 조금씩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지금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공부만 해. 지금은 다른 거 생각할 때가 아니야. 일단은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잘 봐. 좋은 고등학교 가야지. 좋은 대학교 가야지. 이렇게 거의 교육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그 와중에는 풀뿌리 민주주의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가 학생의 주도성을 말살시키는 교육을 했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일단 내가 주도적인 삶을 산다는 거에 대한 감각이 잘 장착이 되지 않아요. 한 20살이 될 때까지. 근데 갑자기 20살이 됐을 때, 아니면 대학을 졸업할 때 갑자기 어른이 되라고 해요. 너가 이제 책임지고 다 해야지. 너가 책임지고 취업도 하고 일도 하고 해야 돼. 이런 요구를 갑자기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어린 시절과 그 성인기 사이에 단절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느껴져요. 어린 시절에는 물론 뭐든지 다 지도가 필요하죠. 어린 아이들한테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말이 안 돼요. 당연히 거의 90% 이상은 일방적인 훈육과 지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의 작은 주도성을 조금씩 익혀나가는 단계가 매우 지금 부족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성인기가 됐을 때 모든 책임을 마주하게 되니까 솔직히 말하면 지금 청년 세대는 되게 당황스러워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세대가 느끼는 건 별로 일할 동기가 없다는 거예요. 일할 동기라고 해봤자 그냥 남들처럼 살기 위해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돈은 벌어야 되니까 일하는 거지, 그 이상으로 내가 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의 무언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을 해나간다라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풀뿌리 민주주의적인 주도성이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그냥 쉰다는 청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남들 다 하는 대로 하는 거 맞춰서 살려고 밖에 일하는 동기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그것 조금 포기하면, 그 중에 일부를 포기하면 일을 안 해도 돼요. 그냥 단순한 알바만 하면서 살아가거나 해도 나 혼자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연애 안 할래. 그러면 좀 편해지거든요. 아니면 결혼 안 할래. 가장 크게는 아예 안 낳을래.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나 한 명의 삶 정도는 영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현실에 일자리에서의 고통을 참으면서까지 앞으로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이 잘 안 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는 청년들의 말을 들어보면 내가 막상 일을 해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 회사 안에서. 그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업무 환경도 풀뿌리 민주주의적인 업무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막상 조금의 희망은 품고 있었던 청년들도 업무 환경을 대면했을 때 너무나 수직적인 구조에 좀 많이 나가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물론 우리 사회가 많이 변화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그 과도기에서 청년들이 겪는 고통은 굉장히 좀 심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 세대가 느끼는 정치적 무력감의 두 번째 원인으로는, 저는 좀 더 거시적 시각에서 바라보면 유토피아적 에너지의 고갈을 한번 주제로 말해보고 싶어요. 이 유토피아적 에너지의 고갈이라는 표현은 하버마스라는 철학자가 1985년에 제시한 개념인데요. 하버마스 같은 경우는 한 1970년대 중반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성을 잘 발휘를 해서 학문을 발전시키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정치적인 계획들을 잘 해나가면 이 사회를 훨씬 더 좋은 곳으로 점진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유토피아적인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 유토피아적 이상에서 핵심을 차지했던 게 노동자의 해방 혹은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 이런 주제였고요. 과학기술은 점점 더 발전을 하고 생산성은 점점 더 증가를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아지니까 그러면 앞으로 정치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막 해야 된다거나 자본가한테 거의 모든 것들을 다 뺏기면서 나는 극히 적은 것만 받으면서 억지로 일하고, 그런 상황에 놓이지는 않게 되지 않을까. 노동자들이 자신이 행복해서 자발적으로 일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일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막상 사회가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합리적인 계획이라는 게 핵폭탄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훨씬 더 큰 파국을 낳고,
엄청나게 고도의 이성을 활용해서 이 사회를 잘 조직해보자 해서 나온 결과가 공산주의, 파시즘 막 이런 것들이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이거 우리가 이성을 잘 발휘해서 앞으로 나아간다고 해서 진짜 사회가 좋아지는 게 맞아? 라는 회의감이 되게 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그래도 전후 세대라는 그런 변화의 에너지를 가지고 많은 변화가 일어나면서 노동자의 삶의 질이 많이 개선된 것도 사실인데, 그런데 한 1970년대 중반 정도를 기점으로 더 이상 뭔가 나아지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점점 더 확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하버마스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분석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 중 하나는 일단 자본주의의 규모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어떤 한 국가가 정치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더 넘어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도 어떤 국가 정부가 한 기업을 어떤 방식으로 통제하겠다, 그러면 그 기업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로 넘어가 버리면 그만인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한 국가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국가의 정치적인 통제 하에 노동자의 삶의 질이 개선이 되려면 결국에는 중앙집중적으로 권력이 모이고, 그 모인 권력을 바탕으로 관료주의적인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복지나 여러 정책들을 통해서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자가당착의 측면이 있는 게,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권력이 엄청 모이게 되고 오히려 되게 수직적인 문화가 생기고, 오히려 너무 관료주의적인 시스템이 과도하게 발전을 하면서 그 안에서 너무나 많은 비합리성과 비인간적인 면모가 생기더라. 이게 하버마스의 분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좀 이제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저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청년들이 겪는 정치적 현실도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딱히 추구할 만한 정치적인 이상점 하나를 잡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죠.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 사이에서는 무력감이 자라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요즘에 소위 MZ세대를 특징 짓는 게 어떤 극단적인 계산주의라는 평가가 많잖아요. 이전 세대는 그냥 회사 조금 남아서 더 일해라 해도 그냥 했는데, 지금 세대는 안 하더라. 그럴 거면 돈 더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난 돈 받을 만큼만 일할래 이러더라. 그런 거를 윗세대는 되게 안 좋게 바라보잖아요. 근데 이 MZ세대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우리가 주도적인 참여를 통해서 뭔가가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어야 지금의 비합리성을 감수하고서라도, 지금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조직에 기여할 생각이 들지, 그런 희망 자체가 없으면 내가 뭐하러 그래? 나는 지금 나한테 최고의 돈이 되는 거, 최고의 나의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만 택할래, 이렇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어떤 거시적인 유토피아적인 지향점이 부재된 상태에서 개인이 택할 수 있는 건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밖에 없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개발 콘텐츠들이 저는 엄청나게 인기를 끄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어차피 나 한 명만 어느 정도 잘 먹고 잘 살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난 다 포기할래, 이런 의식도 저는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가족 형성, 결혼 이런 거 포기하면 되지. 근데 또 사실 그렇게 완전히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흔한 건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여전히 어떤 일정한 수준의 삶의 기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꿀리지 않을 정도의 삶의 기준은 맞추면서 살아가길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것에 맞추는 것도 너무나 힘들다는 생각이 드니까, 근데 이 현실이 절대 변화하지 않을 것 같고 앞으로도 나한테는 희망이 없을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다 보니까 번아웃에까지 이르게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게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지금의 이 상황을 바꾸려면, 조금이라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주택 지원이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어떤 격차 해소,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도 정말 중요한데, 저는 그것과 함께 우리 청년 세대 스스로가 변화를 주도하려는 노력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모여서 앞으로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계속 나누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이 가진 에너지의 1% 정도만이라도 현실적인 정치적 변화, 풀뿌리 민주주의적인 참여를 위한 에너지에 할애를 해주면 우리가 실제로 변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희망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실적인 변화는 저는 대학 내부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한국 사회가 저는 별로 좋다고 보진 않는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대학교에 가는 사회잖아요.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중 하나가, 우리나라는 어린아이 시절과 성인기 사이의 단절이 너무 심하다, 갑자기 주도성이 전혀 배제돼 있던 상태에서 갑자기 주도적으로 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그 사이에 중간다리를 놓을 수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현실적인 공간은 대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대학에서조차 대부분 주입식 교육을 받잖아요. 물론 그 사이에 저는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대학생들을 보면 외부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적극적으로. 내가 그래도 20살 때부터 어떤 회사랑 컨택해가지고 뭐를 해보겠다, 어디에 참여를 해보겠다, 이런 학생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그런 대부분 활동들이 대외 활동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학생이 찾아서 적극적으로 대학 외부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의 커다란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학생이 뭔가를 이뤄내도 결국에 주류는 바뀌지 않아. 대학이라는 주류는 바뀌지 않고 바꿀 수 없는 거를 바꾸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그 이외에서 뭔가를 해봐야 돼, 이런 의식에 점점 익숙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나중까지 이어져서는 회사를 바꿀 순 없어,
나라를 바꿀 순 없어. 이런 식으로 주류는 항상 그대로 유지가 돼 있고 나는 그냥 내 삶에서 작은 거를 바꿔나가야지 이렇게까지밖에 못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류 자체가 열려있다, 주류 자체가 변할 수 있다는 의식을 갖게 될 때 진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기능할 수 있고 진정으로 정치적인 무력감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대학 스스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들이 조금 더 학생 참여적인 수업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학생이 자신 스스로의 연구를 주도적으로 해볼 수 있는 환경도 많이 마련을 해줘야 되고요.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지식을 습득한 거를 바탕으로 뭔가 나의 주도적인 레포트 같은 걸 써보겠다, 나만의 실험을 해보겠다, 나만의 아이템을 만들어 보겠다, 그런 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대학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는 좀 대학교가 제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청년 세대의 번아웃 그리고 정치적 무력감을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이야기는 너무 복잡한 문제고 어려운 문제여서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는 너무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생각을 많이 나눠주시면, 특히나 청년 세대 분들이 많이 나눠주시면 도움이 정말 많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윗세대 분들의 입장에서도 우리 세대 때는 이랬는데 요즘 보니까 좀 이래가지고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다, 이런 의견도 많이 남겨주시면 우리 서로 함께 생각해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